미국들에서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벌였다. 후지모토 박사의 연구 결과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하와이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보면 백인의 통계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일본 이민자들은 2.7%에서 9.9%까지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인과 미국인을 비교한 또 다른 통계를 보면 1960년대 일본인은 열량의 대부분을 탄수화물로 섭취하지만 1980년대 일본인은 탄수화물 대 지방 비율이 미국인들과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후지모토 박사는 이런 식습관의 변화를 아시아 당뇨병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 추적 조사를 해본 결과 실험자들 중 몇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리기 전의 특징을 역추적해 봤는데요.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역시 포화지방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즐기면서도 신체 활동은 매우 적었고요. 덕분에 체중이 매우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의 높은 발병률은 아시아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서부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특별히 흑인과 남미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당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흑인과 남미 출신에게 별도로 당뇨 예방 교육을 벌이는 것은 그들에게 유독 당뇨병 환자가 많기 때문인데 이곳에는 특히 청소년 환자와 비만한 환자가 많다. 매일 30분씩 운동하고 점심은 도시락을 먹어요. 선생님들이 저더러 잘하고 있대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전에는 뭐든 잘 먹었겠죠? 그럼요. 주로 어떤 음식을 좋아했어요? 케이크나 파이 종류는 뭐든지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남미 출신 당뇨병 환자의 집을 찾았다. 카리나는 3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그녀의 나이 겨우 12살 때였다. 캘리포니아의 난민을 위한 건강증진 단체에서는 그녀를 위해 정기적으로 가정 상담을 하고 있다. 카리나하고 저는 원래 정상 체중이었어요. 칠레에 살고 있을 때는 몸무게가 이렇게 많이 안 나갔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저기 사진 좀 보세요. 카리나는 원래 뚱뚱하지 않았어요. 카리나는 현재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만성 신부전증과 심각한 요도 감염, 외모 컴플렉스로 인한 우울증까지 걸렸다. 더욱이 바깥 활동을 꺼리다 보니 체중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밖에 나가길 싫어하는 카리나를 위해 그녀의 어머니는 식이요법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사실 그동안은 직장에 다니느라고 카리나에게는 냉동식품을 데워주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제는 냉동 피자 대신 되도록 신선한 야채 요리를 내놓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녀로서도 힘에 부치는 일이다. 카리나 모녀는 아메리카 드림을 꿈꿨지만 미국 생활은 그녀들에게 잘 맞지 않는 듯하다. 병원이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합병증 때문에 집보다 병원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유럽계 백인이 미국에 들어온 것은 불과 200여 년. 고열량 식사와 편리한 생활로 요약되는 당뇨의 위험 요인은 비단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당뇨 발병률이 백인과 다른 인종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전적인 차이를 연구해보니까 흑인이나 남미 사람들한테서는 확실히 다른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건 성인이든 어린이든 대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이 백인보다 낮다는 건데요. 그래서 남미 사람들은 백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혈당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지쳐서 당뇨병에 걸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1960년대 한 농촌 가정에 와 있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하던 가족들은 이제 막 점심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른이신 할아버지가 따로 상을 받으시고 나머지 가족이 한 상을 받으셨군요. 상 위에는 밥 한 그릇에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올랐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 상 위에는 생선 한 토막이 더 올라갔겠죠? 또 멀리 떨어진 논두렁에서는 한 가족이 집에서 실어나른 점심상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힘들게 허리 숙여 일했지만 이 밥상이 초라하기는 집안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고기는 동네 환갑잔치나 결혼식이라도 열려야 한번 먹어볼 수 있었죠. 이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섭취하는 열량은 하루 평균 3,000kcal가 넘었지만 이 백성들이 섭취하는 열량은 평균 1,000kcal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정은 5, 60년대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들 기억 속의 당뇨병은 임금님 병이었고 부자들의 병이었습니다. 당뇨병 환자 하면 살이 퉁퉁하게 찌고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보은 씨는 하루 4번 투석하는 시간이 늘 고역이다. 몸속으로 투석관을 넣기 위해 구멍을 낸 자리에 염증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석을 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닥칠 게 뻔하니 피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심장을 다 썩었대요. 상했대요. 심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로 투석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에 맞춰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그는 당뇨병 환자다. 그러나 복부의 염증이나 인슐린 주사보다 더한 괴로움은 따로 있다. 돌을 갓 넘긴 손주의 재롱이 나날이 느는데 이보은 씨는 그 귀여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시력을 잃은 지가 벌써 햇수로 5년이 돼가기 때문이다. 이리와, 사람들한테. 무티 생겼나 보고 싶어요. 이쁘게 생겼나 싶어요. 이렇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보은 씨가 정기검진을 받는 날, 최근 들어 그의 몸은 몹시 쇠약해져 휠체어 신세까지 지게 됐다. 과식하시면 여기가 불편하시구나, 그죠? 이보은 씨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것은 30년 전 그의 나이 29살 때다. 워낙 젊은 나이라 당뇨병 무서운 줄을 몰랐다는 이보은 씨. 그러나 그의 몸은 이제 신장 이식조차 어려운 상태다. 이식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교적 큰 수술이기 때문에 그 수술을 견뎌야 될 정도의 이런 몸의 저항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보은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안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식 후에 또 면역 억제제,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현재 견딜 정도의 몸 상태가 되지를 못하십니다. 그에게서 합병증이 시작된 건 1999년 무렵이다. 다리의 신경이 아파온 것을 시작으로 몸의 대부분 기능이 감퇴했다. 똑바로 서셔야 돼요. 똑바로. 가만히 서봐, 가만히. 각종 합병증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보편적인 일이지만 그에게서 가장 알 수 없는 현상은 몸무게다. 좀 많이 빠졌네. 62kg 나갔었거든요, 저번에. 62kg에서 63kg. 거기 유지하다가 이제 합병증이 당뇨가 오니까 57kg로 떨어지고 뭐 심하게 떨어지고 여과도 있었으면서 제대로 못 먹고 저렇게 한 47kg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올해 74살이 된 서정선 노인. 작년 11월 무렵에야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눈이 침침해서 안과를 찾았는데 시력장애는 노화 현상의 하나로 당뇨병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7kg인데 먼저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갑상선에 왔는 것 같다. 갑상선 때 내가 그렇게나 빠졌거든요. 37kg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이 또 도지는 같다 하고 왔는데 거기 왔는데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당뇨가 왔다 갔다.
한국인 당뇨병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은 비만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환자들이 대부분